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저희는 정말 최신 트렌드 여러 가지 정보를 가득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를 얻기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이 시간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꼭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요청 시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지리 출발할게요. 목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부동산 시장을 더 깊고 넓게 관찰하시는 이분, 윤민국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환한 그 웃음과 함께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네. 저희가 열심히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오가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항상 화면상으로 또 인사드리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앞으로 또 인사를 드릴 거고 부동산 관련돼서 앞으로 또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되는 점 그런 부분 항상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꾸준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선생님들의 시청자님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그 늘어나는 중심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정진하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꿀팁 많이 담아가신다면 분명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꼭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체크해보는 이슈 Q&A. 제가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하고 있다고 이미 짚어드린 바 있죠. 자, 오늘은 그에 따라서 이제 인수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부동산 시장에 그에 어떻게 또 반응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윤민국 전문가님에게 한번 여쭤보죠. 전문가님, 다시 네.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작아가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이번 인수위가 부동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들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규제를 계속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가격 상승을 겁이 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달이 좀 난 건데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고 공급 위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인수위도 좀 그게 좀 이제 부담이 많이 작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기조 자체가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이제 대신 속도 조절로 하나씩 재건축 위주로 하나씩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위주로 하나씩 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이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하게 되면 미리미리 예측해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만한 시간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지역에 따른 차별화도 있겠지만 부동산 종류로 따졌을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화두고 또 이슈고 그리고 가격 상승을 주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들썩이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체는 좀 평정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꼭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를 체크해 봤는데요. 자,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텐데 그 숲을 바라보는 시야를 또 챙길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를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뭐 부동산 관련돼서 뭐 현재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규제라든가 이제 정책 완화되는 그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소액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부동산 문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위험한 소액 투자가 또 있고 또 안전하면서 또 이렇게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소액 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구별법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면서 나의 수익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또 말들이 뭐 재개발이나 뭐 동의서를 걷는다거나 추진한다거나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다 가격들이 오르고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선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안전한 게 있고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련된 거는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처럼 방송상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1:1 무료 상담으로 세부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민국 씨라는 별명처럼 우리 전문가님 정말 열심히 상담 도와주실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동산 상담 코너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부자지리 하이라이트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3366-8290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동산 고민들이 있으신지 전화 접수부터 받아볼 텐데요. 접수된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제가 여기 산 지가요, 네. 거의 한 17년 정도? 오래 사셨네요. 네, 2006년도에 여기 와갖고 지금 몇 년도요, 이렇게 그러면? 네. 그래서 했는데요. 네. 여기 집을 갖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여기가 뭐가, 어떻게 네. 뭐가. 네, 오래 사신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군자동 네. 468-5번지요. 네, 군자동 468-5번지 주택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래 사셨는데 계속 보유하셔야 될지 매도 시점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향후 같이 전반적으로 분석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광진구 군자동 다세대 주택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셨네요. 네네. 이게 혹시 빌라인가요? 아니,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이요? 네. 오, 그러면 보유도 17년 정도 하셨고 여기 네. 가격이 어때요? 좀 예전에 비해서 가격은 물론 오르긴 올랐을 때 만족을 하시나요, 혹시? 뭐 가격은 그렇게 네. 많이 안 올라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 군자역이 이제 근처에 있잖아요. 네네. 5호선도 다니고 7호선도 다니고 이 광진구 네네. 내에서는 이 군자역 쪽과 건대입구역 쪽이 교통편에서 가장 좋은 곳인데 네. 서울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데 유독 입지는 정말 괜찮고 더블 역세권에 역세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다가구인데 여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네.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뭐가 새롭게 들어서거나 아니면 여기 새롭게 추가되거나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무슨 복합 시설들이 새롭게 생기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변화들이 얘기가 있어서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많이들 받는데 네. 군자동은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약했어요. 자, 네네. 여기가 아래쪽에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다가구에서 아래쪽에 세종대가 있죠. 네네. 세종대를 이쪽 세종대 부근에 원래 옛날에 재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가 아마 해제가 됐을 거고 지금 군자동이란 것 자체가 예전부터 다른 지역처럼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공급 계획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고 빌라촌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딱히 계획 없이 빌라촌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무분별하게 이제 빌라촌으로 새 것과 헌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변화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많지가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네네. 이제 앞으로 시청자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좋아질 건지 아닐 건지 가격은 얼마나 오를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시청자님께서 뭔가 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나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혹시 실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실거주도 하면서 나머지 그럼 그 다가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세를 주고 계신 거네요. 네네. 혹시 월세를 주고 계시나요?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네. 그래요. 나름 그래도 뭐 꽤 받는데 만족도가 좀 있으시나요? 어느 정도 괜찮게 받고는 계신 거예요? 만족이 안 되죠. 자, 여기는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잡아드릴 건데 입지는 정말 좋고요. 네. 가격은 상승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 네네. 여기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다른 데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뭐 노후도가 높아야 된다, 뭐 동의서가 동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흐름이 예전하고 다르게 최근 흐름은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노후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과 오래된 건물 비율이 거의 절반만 되더라도 동의만 많이 하고 뭔가 의지만 있으면은 공급을 많이 추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풀어주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의서가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다가구만 하더라도 이 근처에 보시면 이 블락 라인들 보면 여기가 아마 1층에는 뭐 상가라든가 음식점, 편의점 이런 게 좀 많을 거예요, 지역이. 네, 맞아요. 예, 이게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하기에 있어서는 불리한 요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제 근생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네네. 그거는 어떨 땐 주택이고 어떨 땐 주택이 아닌데 대부분의 주인들은 월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상가시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네. 근데 월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하면서 몇 년 동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받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개발을 의외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라서 재개발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특히나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지역은 이 부근에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블락 라인이 말 그대로 1층에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 있는 라인에 속해 있어요. 노후도를 떠나서. 네, 맞아요. 그러면 재개발은 어려워요. 그런데 월세 임대 수익 보는 건 좋죠. 여기는. 왜냐? 이 5호선, 7호선 단위는 이미 더블 역세권의 그러니까 상업시설의 인프라가 나름 다른 지역보다는 훌륭한 편에 속하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네. 네.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월세 임대 수익 목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여타의 다른 주택들보다는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 월세 임대 수익은 문제없이 공실 없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산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그냥 월세 임대 수익. 그래서 뭐 은행에 넣어놓는 돈보다는 월세 임대 수익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월세 임대 목적이 있고 자산 늘리는 목적이 있는데 다 달라요, 내용이. 여기는 이렇게 뭐 가격 상승보다는 월세 임대 수익 목적으로 보는 상가시설 내지는 근생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월세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도 임대 수익도 어느 정도 이 정도도 괜찮다 하시면은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나의 자산을 늘릴 생각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요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 주변의 변화가 이렇게 측정되어 있진 않으니까. 입지는 좋지만 변화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건 현재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긴 좀 힘들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셔도 괜찮지만 자산을 늘릴 경우에는 실거주는 실거주대로 뭔가 전세든 월세로 사시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매도를 하셔서 다른 분들이 뭐 살고 싶어 하거나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예정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뭔가 선점해서 준비하는 게 자산 늘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나요? 군자동 주택에 대해서 팁을 네. 알려주셨거든요. 좀 잘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접수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셨나요? 제가 지금 무주택자고요. 네. 지금 전세로 기흥역 주변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 지금 매매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매매 지역은 지금 경기 광주역 주변의 태전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랑 네. 그리고 군포 3본 신도시의 구축 아파트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서 한 네. 7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좀 좋을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세 군데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이상적일지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자, 오늘 좀 세 곳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경기도 광주시의 태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 군포시 삼봉동 내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에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아파트인데 어느 곳이 좋을지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머리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세히 한번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파요, 머리? 네. 네, 신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흥에 전세로 사시다가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제 매수를 생각하면서 지역을 보셨는데 경기 광주역 쪽의 태전 지구 쪽이랑 그리고 아까 검단 신도시 쪽 그리고 이제 군포 쪽을 본다고 하셨는데 셋 다 내용이 그러니까 지역이 근처도 아니고 완전 달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하는 직장은 위치는 아무데든 상관없는 거예요? 제 직장은 예. 그 양재에 있는데요. 양재에 있으면은 검단은 일단 제외해야 되지 않나요? 좀 너무 멀잖아요. 힘들더라도 제가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저 아기도 있고 해서 좀 거주 여건을 생각했을 때는 좀 신도시의 어떤 그런 인프라가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좀 힘들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직장과 조금 그나마 가깝다라는 뭐 이점을 생각하고 있고, 예, 3번 신도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검단과 좀 동일한 예.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젊어 보이시고 신혼 느낌이 딱 나는데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님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데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욕심이지만 둘 다 좀 네, 생각하고 있어서. 자, 지금요. 네. 조금 잘못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보신 지역들이 다 그러니까 나쁜 지역들이 아니고 나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가성비가 괜찮다는 축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에요. 하나씩 네네. 하나씩 기본적인 거 잡아드릴 건데요. 첫째, 태전 같은 경우 경기 광주역 근처라고 하셨는데 되게 멀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거리 좀 있고 태전지구라고 이렇게 새롭게 다 생기면서 그나마 이제 좀 신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 부부라든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됐고 깨끗하게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살기는 정말 좋은데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여기 이제 경기 광주 쪽 라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광주역 쪽 그리고 바로 위에 삼동역이라고 있어요. 네네. 위례 신사선이 생기는 삼동역 그리고 이제 수서 광주선이 생기는 경기 광주역 근처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자, 여기는 1km도 아니고 아마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지는 못해요. 다만 새 것들이 생기면서 신도시급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게 생겨서 거주 환경은 나름 인프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라서 실거주하기로는 괜찮은데 가격 상승을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제 기준에는. 정말 네. 우선순위로 가려면 이 경기 광주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소위 보면 이쪽에도 앞에 있어요. 가격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도 이쪽으로 보거나 삼동 쪽이 훨씬 더 이 지역에서는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자, 검단 신도시는 제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투자 목적으로는 보지 말아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검단 신도시는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왜냐? 인천 1호선, 그리고 2호선, 그리고 이제 뭐 5호선 연장 얘기도 관련돼서 있고, 교통편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건데요.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첫째.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공급을 이기는 지역은 없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요. 게다가 인천, 검단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네. 예, 서울도 많이 올랐고 그거에 따른 대체 수요를 찾다 보니까 인천들이 많이 올랐어요, 가장. 근데 네네. 지금 최근에 보면 좀 주춤할 거예요. 네. 인천에서 저는 가장 좋은 지역을 송도라고 치고, 송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거기도 네네.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추세고요. 청라도 많이 떨어져 있는 추세예요. 근데 저는 인천을 정말 보시려면요. 저는 투자 목적으로 보실 거면, 그러니까 실거주랑 투자 같이 고려해서 보실 거면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송도 아니면 청라입니다. 검단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 그래서 오래 걸려서 좋을 거라 그러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랜 뒤에 좋아질 거면 그 기간 동안에 남들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느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거주를 하실 거면 전세든 월세든 여기서 살아요.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시청자님께서 실제로 살고 싶으시면 그건 전세든 월세든 사는 게 낫고요. 나머지 자금 가지고 활용해서 지금은 네. 살기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엄청 좋아질 곳들. 그 소리가 바뀌는 게 크기가 크고 그게 곧 이익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네. 보시면 좋고 그나마 제가 보신 것 중에 또 제가 그렇다고 제 의견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의견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3본 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태전, 검단, 3분 신도시 다 훌륭하지만 저라면 가격 상승까지 보겠다. 이러시면 3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네. 자, 3본은 1기 신도시입니다. 네. 자, 1기 신도시가 몇 군데가 있죠. 뭐 분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촌 있고 이렇게 3본 있고 일산 있고 있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생기날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를 했어요. 네. 게다가 원래 안전진단은 거의 폐지식으로 갔다가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속도 조절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네. 자, 그러면 계획이 있는 걸 바꿀까요?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네. 눈치를 보면서 하나씩 추진을 하겠죠. 네네. 자, 1기 신도시 3번은 아까 말했지만 구축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쵸? 네. 여기는 이제 30년 연한, 소위 말해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연한이 다 돼서 얘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 소리는 살기는 조금 여태까지 보신 태전하고 제가 아까 말한 검단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새롭고 깨끗하고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깨끗하고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투자처예요. 아. 실거주도 하면서 같이 나름 봤을 때 제 기준에는. 왜냐, 네. 1구 신도시에 대한 규제는 지금 완화하겠다 했다 다시 물러났는데 나중에 다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안에서 금정역, 3본역, 수리산역 라인이 지금 다 이제 아파트 촌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는 건 맞거든요. 네네. 가격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요.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만 이 안에서 어느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네. 아파트는 재건축이 힘듭니다. 그것들을 봐야 되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뭐 유튜버라든가 어디 뭐 좀 나름 전문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재건축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저도. 네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옛날 기준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트렌드가 바뀌고요. 옛날엔 무조건 안 됐을 지역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뭐냐면 가격들이 올라서 충분히 사업성이 안 좋으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성 자체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3번은 1기 신도시 쪽은 사업성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걸 해줄 가능성도 크고요.
그 소리는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아까 보신 지역보다는 변화의 가능성 큰 지역이죠. 다만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네.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이 규제 완화되고 그 일기 신도시 풀어주겠다는 게 하나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수리산역, 삼봉역, 금정역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 아마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있을 건데요. 보면은 지금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네네. 얘기가 있는 곳 중에서 선생님 자산에 맞춰서 그리고 실거주도 실제 임장 한번 가보시고 실제 살아야 되니까 그거 보시면 네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어쨌든 이슈가 있는 곳들이 현재 가격은 올라와 있지만 아직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들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꼭 이 세 군데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는 투자적인 관점을 분명히 젊은 분들이라서 저는 젊은 분들은 몸테크도 좀 일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산 네네. 늘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쪽으로 보시는 게 자산 늘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현실적으로 시청자님이 또 사는 거랑 이건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태전지구가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가까우니까 가장. 네. 그건 맞는데 자산을 늘리는 데 비중을 더 높일 건지 내 실거주 만족도의 비중을 높일 건지를 먼저 보시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고 싶은 지역은 전세나 월세로 사고 남은 지역 가지고 서울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 남은 자금을 보태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금액 한도 내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게 자산 늘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잘 신중히 선택하셔서 다만 아파트 이쪽 라인이요. 네.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5월, 6월 초까지는, 5월 중순까지는 좀 하락 추세거나 보합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네. 한두 달 내에는 정리를 좀 하셔서 뭔가 움직임을 미리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쪽에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하나하나 어떤지 좀 분석을 도와드렸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좋은 됐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접수된 세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네. 네, 용산구 효창동 5-208이거든요. 네. 네, 그 파크빌이라고 그래서 403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이걸 산 지가 조금 돼요. 근데 네. 그 앞으로 여기 오래 가지고 갈 이게 이게 집인지 아니면 네. 이거 뭐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야 할 그런 집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신데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게 나으실지 도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예. 이거 효창동 5-208번지 맞으세요? 네. 여기 혹시 좋은 소식 있지 않나요? 혹시 알고 제가 계시... 이제 어떻게 들으니까 네. 거기가 뭐 재개발 된다고 뭐 그런 말이 조금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시고요? 뭐 자세한 것은 제가 부동산에다 가끔 한 번씩만 물어보는데 뭘 확실하게 뭘 그냥 뭐 네. 진행 중이에요. 뭐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네. 자세히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 빛을 이제 보시네요. 여기가 예. 역세권 시프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세권 그 도심 정비 그 사업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아마 며칠 전일 거예요. 제가 아마 며칠 전에
동의서 이상 다 걷어서 지금 건축 제한 걸려 있을 겁니다. 건축 제한 걸려 있고 아마도 구역 지정 신청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내년쯤에 속도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태까지 제 경험상을 봤을 때 내년쯤에는 구역 지정이 될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자, 그러면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어쨌든 구역 지정이 돼야 이제 확정되면서 초기 단계인데 그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다 지나갔어요. 동의율도 75% 이상 다 걷었고 그리고 건축 제한 걸어놨고 왜냐 여기 이제 새롭게 바꿀 거니까 건축하지 마세요 라고 걸어놨고 그리고 구역 지정 신청해 놨고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참고로 잘 모르겠어요. 예. 얘기를 관심 없으니까 사놓고 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얘기가 원래 없던 지역이고요. 독단적으로 원래대로라면 재개발이 힘든 지역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했던 지역이고 저 또한 아마 시청하신 분 중에 제 덕을 좀 보신 분도 좀 많이 계실 텐데 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하고 이래야지만 재개발이 가능했었던 게 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그 규제를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공급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풀어주면서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은 거고 바로 옆에 원효로 일가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역세권 시프트에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하면서 덩달아 야, 우리도 하자 해서 추진을 해서 잘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동의율도 굉장히 높고요. 주민들의 의지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소리인즉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고요.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줄 거라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는 효창공원역 바로 앞에 있죠. 공덕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죠. 서울 안에서도 여기 엄청나게 많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 바로 아래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이 있다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바로 아래쪽에 있고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전혀 없다가 아마 조용히 1, 2년 사이에 움직여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경우들도 있고 돈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파리들이 꼬이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최대한 시청장님 오래 보유를 하세요. 누가 도중에 아마 팔라고 얘기가 많이 올 거예요.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게 사업성이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게 자체가 원래부터 신축들도 좀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번다라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지금보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좋은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아마 뭐 봐야겠지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7, 8년 정도 뒤면 아파트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잘 보유하시고 또 나중에 또 가지고 있다가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상담,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축하드려요. 용산구 효창동 도시형 생활주택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좋은 소식 많이 들리실 것 같으니까요. 잘 보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1대1 무료 세미나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제가 위험 소액 투자 대 안전 소액 투자 두 전략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5월 10일,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요. 또 7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선착순 10명이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겠죠.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1대1 무료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0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5월 4일, 5일, 6일, 3일에 걸쳐서 개별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바로 전화 접수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시청자님, 지금 저희 TV 소리랑 혼선이 돼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볼륨을 좀 많이 줄여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제 목소리가 혼선이 돼가지고 볼륨을 줄여주셨나요? 예. 근데 네, 잘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맞나요? 제가 맞나요? 네, 지금?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이름이 네, 맞아요. 연결되신 거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고민되는 네. 주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네, 9단지 19평. 네. 예, 그걸 매매를 해가지고 부천시 송내동 현대아파트 네. 그쪽으로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어떨지. 네.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 그야말로 수익성이나 뭐 네. 전철역이나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온수동 쪽으로 올수록 좋은데 네. 가격대가 맞을지.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다 듣고 계시니까 아마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현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 9단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현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근처에 또 투자성 있는 곳을 찾으면 좋을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못 들어서 그런데 송내동의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송내동 현대아파트. 현대 아파트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두 개를 쪼개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아파트일까요? 혹시 중동역이랑 송내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거기서 18분 걸린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18. 혹시 번지수는 모르시고요? 번지수 846? 송내동 846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아파트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846이 없거든요. 네. 어느 현대 아파트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아파트가 한 4-5개 돼요. 현대 아파트만 아는데? 어떻게? 현대 아파트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아, 그리고, 그래, 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네, 저도 그래서 당황스. 근데 우리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59, 70, 93 평수가 그래요. 평형대가. 그거 일일이 제가 지금 이 생방송에서 찾을 수는 없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송내동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님? 집을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거 팔아서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금액대 찾아서 거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실거주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요? 아니요, 실거주. 송내동의 실거주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기를 생각해 봤는데 어떨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자, 선생님, 그 실거주는요, 그래 선생님 네. 마음에 드는 데 살면 되는 건데요. 네. 그쵸?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건데, 투자적인 네. 관점에서 볼게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안동 아까 하안주공 9단지라고 하셨죠? 네. 하안주공 9단지에서 부천 송내로 간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죄송한데 투자 관점에서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간다고요? 예, 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대 아파트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현대 아파트에 따라서 분명 내용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부천 송내동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부천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천이 저렴한가요? 광명이 저렴한가요? 부천이 저렴하죠. 그렇죠. 자, 광명이 지금 비싸죠. 그렇죠. 광명이 비싸죠. 네. 자,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이 광명에 살고 싶을까요? 부천에 살고 싶을까요? 우선 광명에 살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근데 거꾸로 가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보니까 아마 작은 거 2개.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산하면서 뭔가 이제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가격대가-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죄송한데 이제 저도 일단 너무 죄송한 게 송내동에 현대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좀 어렵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하안주공 9단지가요 지금 훨씬 더 좋아요. 가치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안주동 9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보다 추후에 또 자세한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이어서 또 접수된 전화 상담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예, 제가 한 몇 달 전에 네. 서울 상도동 201-129 쪽에 네. 예, 빌라를 매매를 했거든요. 네. 예, 여기가 지금 재개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잘 샀는지 네. 예, 그래서 예, 이게 어떤지 전망 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동작구 네, 상도동 빌라. 안녕하세요. 네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정신이 없네요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거 지금 재개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다라고 해서 네. 그쪽을 제가 좀 이렇게 사게 된 거거든요. 네. 현재 여기 상도동이고요. 상도동에 네. 지금 재개발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곳은 지금 상도초등학교 앞쪽에 이제 14구역이라고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있고요. 바로 위쪽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또 아파트도 새롭게 생기고, 이곳들 외에는 지금 일단 재개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 그거 일단 네. 알고 계시고요.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재개발 추진한다 얘기 나오고 이런 지역이기는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 구역이 딱 어떻게 나눠지겠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해당 지역이 이 지역 근처가 소위 말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잘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 새 거예요. 예, 바운더리가 전부 다 새 거라서 소위 말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나 없나는 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여기는 어떻게 되면은 진행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빼고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제 경험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은 예전에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애매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저는 많이 보고, 재개발이라 하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를 고려했을 때 안 되더라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냐 없냐를 저는 체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이 저는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재개발이 안 돼버리면 좀 골치가 아파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곳은 제가 추천을 잘 안 하는데요. 여기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현재는 역에서 좀 멀어요. 장승배기역이 있긴 한데 좀 멀긴 한데 바로 근처 쪽에 서부선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 전철이 네. 새롭게 생긴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많이 걸릴 거고요. 경전철이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시전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블럭 라인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뭔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그러면 1, 2년 사이에 답이 나와요. 진행을 하면서 네.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고요. 시청자님 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미리 첨언을 드리자면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 동의서 걷고 있다, 이런 곳들이 서울에 지금 몇백 군데 되거든요. 100군데가 넘게 있어요, 현재.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절반 이상은 진행 어렵습니다. 안 되는 지역도 일단 바꿔봐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얘기만 나와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그게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되는데도 진행한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잘 체킹하셔가지고 그 되냐 안 되냐 여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나서 움직이길 추천드리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 2년 정도 지금 진행하는 거, 얘기 나오는 거 진행해 보고 그 1, 2년 사이에 얘기가 진전이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시고요. 진전이 더디다, 내지는 뭔가 좀 잡음이 많다 이러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상도동 빌라 말씀해 주셨고, 또 투자 방향성도 함께 또 논의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됐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연락을 주신다면 아마 전문가님이 한 번 더 깊은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전화 상담에 이어서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772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매일 방송 보는 애청자입니다. 직접 방송 상담하고 싶은데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문자로 사연 보냅니다. 현재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를 3년 전에 매수해 실거주 중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쁘지만 또 최근에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네요. 언제쯤 회복이 될지 전망도 궁금하고 만약 하락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동탄역에 있는 꿈에 그린 아파트 계속 올랐다가 요즘 하락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떨어질 거예요. 일단 떨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떨어졌다 다시 오릅니다. 그 시기가 이제 궁금하신 건데 일단 먼저 현재 상황과 미래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분석 도와드릴 건데요. 자, 동탄역이 핵심이에요. 동탄역에 가까운 아파트였고 나름 대단지면서 신축급에 속한 아파트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만족할 정도로. 그러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고 뭐 요새 뉴스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또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또 하나예요. 동탄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올랐다가 주춤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2억이 떨어졌네, 3억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게 왜 떨어지는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현재의 가치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도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여파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이 지역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은 지역이에요. 투자 목적도 있지만 실거주도 포함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의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GTX를 포함해서 이제 트램도 생기고 이제 교통 환경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개선이 될 건데 아직 생겨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현재의 인프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떨어졌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유도 있고, 그걸 떠나서 지금 6월까지는 지금 종부세라든가 이거 관련돼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매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금매가 많고 매물이 많다라는 건 소진을 하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두 달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6월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는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리는 가격이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GTX부터 시작해서 교통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 역세권에, 그리고 이 근처가 계속 그러니까 실제 거주 환경도, 교통 환경도, 인프라도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다만 올 하반기 정도 전까지는 하락세라든가 보합세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회복하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역 프레스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3366-8290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직접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무료 세미나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험 소액 투자 대 안전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두 전략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올 10일, 19일 두 번에 걸쳐서 수인 분당서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열리고요. 예약은 필수겠죠. 선착순 10명입니다. 02077-6356번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요. 자, 그리고 또 1대1 무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 투자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5월 4일, 5일, 6일, 3일에 걸쳐서 개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예약은 필수입니다. 0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신 우리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또 다음에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